할지만 걔들 원래 하는 걸 좋아해서. 네,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우선, 네, 오늘 2차 시 순서는, 음, 그 인공지능하고 미디어 이야기, 예, 우리 강의, 2차 시 강의 자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대전 선생님들은 쫙 이 질문을 정리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거 부산 선생님이나 서울 선생님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룸 사용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안내 드리려고 해요. 지금 대전 선생님들은 뭐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나 이 클래스룸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이 클래스룸을 하려고 했던 게 더 편하기 때문에 하려고 한 건데, 난 기존에 내가 참관했던 것처럼 그냥 패들렛 가지고 하겠다. 그럼 패들렛 갖고 하셔도 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 근데 클래스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계정 정보가 필요하거나 아이들 지메일 정보 이런 걸 나눠주거나 그런 게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저희가 이제 지원해 드릴 테니까. 네, 일단 2차 시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2차 시 시작할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리고 제가 2차 시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 설명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실은 두 가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거하고, 미디어에 대한 거하고. 원래는 미디어에 대한 설명만 해줘도 되는데, 미디어에 대한 설명만 하기에는 미끼가 필요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미끼를 넣은 거고요. 네, 뭐 퀴즈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애들한테 드로잉 게임 할 거예요. 이거는 패드에서도 할 수 있죠. 퀵드로우 다 아실 거예요. 퀵드로우로 애들한테 자 누구 몇 개 맞췄냐, 저서 6개 중에서 몇 개 맞췄냐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시간을 한 5분 정도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뉴미디어의 특징, 그리고 이번에 주제는 속담을 인공지능으로 표현하고 맞추는 거. 그리고 요 선생님들 우리 그 서울, 부산, 대전 선생님들 아니, 대전 선생님들 안 계시구나. 부산하고 서울 선생님들은 지난 학기에 했던 거, 네, 속담 했던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우리 카페에 같이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열어서 아이들한테 같이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시로. 네, 퀵드로우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퀵드로우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한 다음에 자, 이 퀵드로우는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퀵드로우를 그림을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이따가 하게 될 오토드로우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게 우리가 빅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이 퀴즈 게임, 그거는 그냥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네, 아이들한테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학습을 도와주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개인 비서, 뭐 위험한 일 처리해주는 용사일 수도 있고, 또 하기 싫은 일 대신해주는 그런 도우미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럼 인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내가 본 게 진짜가 아니다. 가짜 동영상, 이 딥페이크 경계령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가짜 뉴스. 가짜 뉴스가 이렇게 더 많이 생기게 된 거는 인공지능과 SNS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이 발달이 됐고 또 SNS 이용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를 더 많이 접하게 할 확률이 높아졌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아마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자기네들끼리 했대요. 그래서 개발자가 강제로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도 되게 무서운 일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페이스북에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인공지능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전 세계로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약간 자살을 암시할 만한 그런 글들, 그런 글에 해당되는 그런 문장이나 단어에 해당되는 걸 이 페이스북 빅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서 이걸 좀 빈번하게 올리네. 이 사람은 정말 자살 위험군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련된 친구들 중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친구들한테 쪽지를 보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니까 확인을 해달라고 그렇게 쪽지를 보내기도 하는. 그래서 실제로 자살 방지에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신세계백화점, 뭐 11번가 챗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일들은 다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뭔가 글을 볼 때도 내가 늘 봤던 사람의 글들이 우선순위로 올라오게 돼 있고 나의 관심사인 것들이 주로 많이 노출이 돼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들이 인공지능을 그렇게 개발을 했던 이유는 우리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해준 거지만 근데 그러면 우리는 약간 편협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발을 잇는 것은 신발이 발에 꼭 맞기 때문이고 허리를 잇는 것은 허리띠가 허리에 꼭 맞기 때문이다. 근데 마찬가지로 시시비비를 잇는 것은 내 마음이 내 마음의 바깥의 것과 꼭 맞기 때문인데 내적 동요가 없고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것은 이리 때에 꼭 맞기 때문이다.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좋은 상황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시작과 끝이 꼭 맞으면 맞음 그 자체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발전하려면 내가 늘 보는 정보 외의 것들도 보면서 약간 편식이 아니라 이 정보에 있어서도 편식을 하면 안 되는데 인공지능이 편식을 하게 도와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컨텐츠가 아닌 다른 컨텐츠들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어령 박사님, 이 영상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이 미디어에 많이 사용이 될 텐데, 우리가 이러한 인공지능에 속지 않도록 나만의 미디어 해석 방법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디어는 정보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빅데이터가 막 이렇게 뿌려져서 되게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나의 빅데이터가 절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빅데이터란 식별할 수 없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식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뭐 311N 어쩌고저쩌고 이게 데이터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의 빅데이터가 막 어디로 흘러간다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는 인간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인포메이션, 정보로 바꿔주는 게 이제 그 정보로 바꿔주면 우리가 그 정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아니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정보들이고 이런 정보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런 거죠. 어쨌든 미디어란 이러한 정보를 담는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뭐 벽화 그러면 자 미디어는 정보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러면 아주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 그러면 여기 동굴 벽화, 그다음에 성화봉송하는 봉화 뭐 이런 책 이런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4대 매체라고 불려지는 신문, 잡지, 라디오 뭐 이런 5개 광고들 TV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뉴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뉴는 새로운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옛날에 TV도 뉴미디어였어요. 근데 지금의 뉴미디어로 얘기하는 거는 인터넷 그리고 웹, 모바일 웹이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내용을 잘 해석해야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보셨었죠. 아베가
이 생선을 먹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후쿠시마 생선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과연 사실일까요? 그럼 애들이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물어보면 저 생선을 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라든지 처음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저게 근데 그릇도 이쁘게 좀 이왕이면 이쁘게 담아서 먹지. 어쨌든 저 생선을 진짜 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입에 잠깐 댔다가 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생선이 우리나라 생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후쿠시마에서 잡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후쿠시마산 과자를 일본 대사관에서 그 서울의 청소년 아니 서울의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어요. 일부 이런 에코타임즈에서는 완전 그걸 부정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곳에서는 아 역시 일본은 정말 착하다.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까지 챙겨주는 어린이날에 한국의 어린이날까지 챙겨준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언론사별로 중요도도 물론 다르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나만의 정보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쯤 되면 애들이 좀 지루해해요. 그래서 이 블로그 얘기 중에 베이비로즈 깨끄미 사건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예전에는 네이버에 파워블로거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파워블로거 엠블럼이 붙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어요. 2014년 이후로 사라졌는데, 이 베비로즈라고 하는 블로거의 깨끄미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깨끄미는 약간 기포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와서 우리가 상추나 아니면 이렇게 야채나 아니면 과일 같은 것을 소독해 주는 거거든요. 물 속에 이렇게 같이 싱크대에 담아 놓으면. 근데 이 베비로즈가 그걸 막 올리면서 너무너무 믿을만하고 뭐 안심이 된다 막 이랬더니, 근데 파워블로그였으니까 근데 딴 사람들이 그럼 공동구매 좀 해주세요. 물론 자기가 공동구매 하겠다고 먼저 했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성원에 힘입어 자기가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밝혀요. 실제 공동구매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비로즈는 그것 때문에 빌딩을 샀다는 얘기도 있어요. 남편은 아예 그만두고 베비로즈 뒷바라지 해주고 있고. 근데 나중에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거예요. 깨끄미 때문에 그 깨끄미의 기포나 이런 게 발암 물질을 유발한다. 그래서 뭐 임산부는 아이가 유산되기도 하고, 이게 다 녹화되고 있어요. 박 대표님 사진 나중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이전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기 이전부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냄새도 좀 이상하고 좀 그런 거 같다 그랬는데 베비로즈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면서 또 사람들은 거기에 믿었던 것도 문제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요 진짜 발암물질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걸 다시 환불 조치하게 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막 걸었죠. 근데 깨끄미를 개발한 업체에서는 자기는 진짜 돈 번 게 없다. 한 대 팔릴 때마다 베비로즈한테 7만 원의 리베이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베비로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자기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는데 옥신각신 하다가 지금까지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그 이후로 그럼 상업적인 블로그가 없냐? 또 그건 아니죠. 왜 우리가 화장품을 살 때도 블로그 리뷰를 많이 보잖아요. 맛집도 그렇고. 네. 그렇지만 뭐 그 블로거가 올린 대로 그 화장품을 바르면 예뻐지진 않죠. 이제는 이런 객관적인 분석, 평가, 나만의 정보가 필요하다. 블로그 역시. 동영상 공유 채널도 마찬가지죠. 이거 좀 옛날 거긴 한데, 네. 이 덴츠라는 친구가 제일 처음에는 피자 한 판으로 시작을 했대요. 아프리카 TV에서. 근데 이 아이의 특징은 내가 이렇게 많이 먹지만 내 몸매가 훌륭하다. 이게 이 아이의 장점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피자 한 판으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막 욕을 한 거죠. 야, 내 친구는 3판 먹는다. 그리고 실제 제가 학교 특강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자, 나는 피자 뭐 6판까지 먹어봤다, 7판까지 먹어봤다, 이렇게 계속 손들어 보라고 하는데 7판까지 먹어본 애를 봤어요. 여자애인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피자 한 판은 껌인 거죠. 그래서 점점 먹는 양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남이 먹는 모습, 뭐 남이 게임하고 노는 모습, 이런 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보고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일종의 중독성이 있는 건데 우리가 왜 나트륨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이유식에 소금 쳐서 이유식 만들어줬어요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우리는 나트륨에 이렇게 나트륨을 섭취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소금이 없으면 싱거워서 못 먹죠. 물론 적당한 나트륨은 인간 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과다 섭취하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점점 더 과다 섭취하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날것 본연의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인데 우리가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다 보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을 싱겁게 만들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자극적인 영상물도 그렇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이런 미디어에 속지 말고 한번 그냥 우리끼리 우리 미디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속담 카드를 이 속담 카드가 있어요. 네, 이것도 그 기주사님 우리 저기 올려주세요. 카페에. 그래서 속담 카드를 출력해서 잘라가지고 접어서 이제 아이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모두머니랑 의논해서 3개의 속담 중에서 어떤 속담을 표현할 것인지 고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맞추게 하니까. 근데 오토드로우를 활용해서 우리가 고른 속담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거. 이건 이제 오토드로우 사용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둠이 인공지능 미디어를 활용해서 제작한 이 속담이 어떤 속담인지 맞춰보는 걸 하고 마무리 퀴즈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로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발표자를 만들어요. 요 내용이고요. 잠깐만요. 네, 얘가 요 중간이 조금 길긴 하거든요. 인터넷 뉴스, 블로그, 그다음에 동영상 공유 채널 실은 더 많은데 뭐 카페도 있고 페이스북, SNS도 있고 막 이렇게 다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블로그를 뺄까요? 뭐를 좀 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이 좀 너무 많지 않아요? 설명이. 저는 이 중에서 아이들이 실은 블로그를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서 인터넷 뉴스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공유 채널하고 차라리 블로그를 빼고 페이스북을 할까.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낯선 사람하고 절대 친구하지 말아라. 뭐 요런 정보를 좀 알려주긴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로그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블로그를 빼고 아니면 짧게 설명하고 이렇게 빠르게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기사와 블로그의 차이를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사실 이게 우리가 검색 시대니까. 근데 실은 애들이 뉴스를 안 봐요. 검색하고 글로 된 걸 안 보는 것 같아요. 뉴스도 안 보고 블로그도 안 보고 유튜브 뉴스를 보지. 그냥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다 유튜브를 주로 보죠. 네. 뭐 검색하다가 클릭 그냥 하면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블로그인지 기사인지 뭔지 그냥 모르고 그냥 다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 줄이되 뭐 말로만 그걸 네. 약간 요번이 이게 미디어를 다루는 거니까 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 컨텐츠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미디어는 넓게는 뭐 모든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는 다 미디어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네. 그 중에서도 소위 예전에 매스미디어가 있었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있는데 디지털 미디어로서 최근에 이런 미디어 기능을 하는 데들은 이러한 게 있어. 뭐 옛날 신문 같은 그런 미디어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같은 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SNS라는 게 생겼고 영상만을 가지고 하는 SNS 성격을 갖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것도 생겼고 이런 식으로 미디어는 계속 진화하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정보도 얻고 뭐하고 이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속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는 이런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다는 거를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저는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거든요. SNS 우리가 페이스북 교육을 했어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잠깐만요. 저 요거 잠깐 끌게요.
이제 녹화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용량이 너무 화면 기록 1 나눠서 하게요. 아